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자,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주주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밤잠 설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한 11시 34분경에 모두 다 깼죠? 저만 깬 거 아니죠? 갑자기 저는 전쟁 난 줄 알고 너무 북한 어쩌고 하는 순간에 저는 거실로 나가서 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가 다시금 흩어졌는데,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밤잠을 이거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설레가지고 잘 못 주무시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려 7% 가까운 급등이 나타났고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또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 나스닥이 그래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는 조금 쉬어갔지만 S&P 500도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올랐다기보다는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밤사이 보니까 5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물이 4.5%를 넘어선 부분, 그리고 유가가 또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 과연 전반적인 이러한 분위기가 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후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또 교수님의 입담, 그리고 어떠한 찰떡 같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미국 증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의 뉴스레터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깼어요? 어제 깨 계셨겠군요. 그 시간에 원래 깨 있어서 몇 시예요? 11시 34분에 11시 알림 34분? 안 울렸어요? 전 안 울렸는데? 그래요? 예. 저는 분명히 모든 알림을 그 다 북한 꼴았는데, 대남 이거 뭐죠? 대남 전단. 오물을 시켜서 예. 보내라고. 이거 똥을 보내가지고 이건 풍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읽었는데 이거를 격추를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근데 격추를 안 시켰대요. 왜냐면 똥이 또 이제 오물이 퍼질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생화학 물질 이런 게 묻었을까봐. 이게 참 국제기구에 이거는 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똥을 계속 보내니까. 이 똥 같아. 참 진짜. 근데 이제 알림 설정을 분명히 저는 다 꺼놨는데, 예전에 저희 아침에 새벽에 그 방송 중에 올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있죠. 한 번 울린 게 아니고 2번 울린 그건 거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모든 알림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전쟁 나는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송 중이라도 네. 북한이 요같이 똥을 보내거나 하면 알아야 되니까, 우리도 지금 방송 중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진짜 너무 참 힘들었던 밤사이인데, 그래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북한에서 뭘 보내든 알림이 울리던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월가 뉴스레터는 브레이킹 뉴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나스닥이 일단 브레이킹 뉴스가 번쩍 뜨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17,000포인트를 사상 최초로 이제 또 찍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물론 나스닥 어제 모사실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크게 가지 않았는데 엔비디아 혼자서 처음에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또 17,000포인트를 찍었다. 자, 이러한 뉴스가 좀 떴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제가 브레이킹 뉴스를 해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약간의 우리가 또 역사에 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브레이킹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오늘 제가 레딧을 한번 가봤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레딧을 통해서 많은 밈 주식이나 밈 사진 여러 가지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사진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로 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돈을 조금 더 벌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다시 점프가 되면서 돈을 더 많이 벌면서 다시 돈을 벌고 이러한 약간의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의 약간의 ATM 기기 수준으로 투자자를 돈 찍어주는 네. 돈을 찍어내주는 그런 엔비디아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사진이 이제 또 레딧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정말 그칠 줄 모르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환호와 또는 뭐 기대, 뭐 반면엔 또 이거 언제 빠질까,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될까라는 우려도 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모든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다 수익권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300불까지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또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좀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뭐 엔비디아가 혼자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핵심 헤드라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주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S&P 500 기업들과의 시총 비교를 통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나 커졌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 주식의 최고의 트레이딩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말 이게 과거의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이 전략이 최고더라. 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6월 2일, 6월 3일 정도가 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총 출동하게 되는 컴퓨텍스 2024가 또 개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미리 보는 컴퓨텍스 2024 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뭐 많은, 이번에는 사실 PC에 관련된, 컴퓨텍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PC에 관련된 기업들이 나와서 많은 뭐 CPU에 관련된 칩들 또는 뭐 여러 그 외에 뭐 GPU부터 시작해서 많은 칩들이 또 발표가 되고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미리 보는 컴퓨텍스 202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 또 중국의 반도체 칩 산업에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64조 원 정도 추가 투자를 하게 됐다. 이러한 이야기 꼭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AI 슈퍼컴퓨터 만든다. 네. 이러한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엔비디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부분은 아마 마지막 뉴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뉴스에서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4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는 마감이 아니군요.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고 S&P도 막판에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 뭐 전반적으로 사실 S&P가 상승을 했죠? 네. 마지막에. 강보합. 강보합이에요. 네, 제가 요거는 10분 전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네. 다시 좀 올라가다가요. 중반에 이제 2시 가까이 좀 진행이 되면서 2시 가까이 좀 다다르면서 큰 폭의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때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뭐 사실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왔기도 했지만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부분이 근데 수요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라는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좀 큰 폭 하락을 좀 했고요. 또 다시 이런 부분을 일부 또 회복을 하게 되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끝났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일찍 캡처했기 때문에 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스닥과 S&P 500은 그래서 어느 정도 강보합권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뭐 빅테크는 뭐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주진 않았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사실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중반부터 해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뭐 6%, 7% 또는 8% 가깝게 상승했다가 또 일부 조정을 줬던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유가가 또 큰 폭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또 나홀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또 오른쪽에 좀 구석에서 이렇게 보여줬고, 전반적인 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좋진 않았던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PC 인플레이션 지표에 많은 이제 시장에 관심이 또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 보면서 저는 우리 더나바 이제 어제 좀 약간 휘청하는 거 보면서 어제 마음이 조금 작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굳건한 마음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모더나가 좀 최근에 급상승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한 8% 가까이, 뭐 10% 가까이 빠졌다가 8%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또 더 사고 싶다. 기회가 주는구나. 이게 조금 비중을 더 실어라. 네. 라는 신의 계시구나. 네.
라고 보면 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메타 플랫폼스로 마이너스 70%까지 찍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에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메타와 결이 다르잖아요. 지금 선택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때도 네. 저도 메타는 다른 결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니 모더나와 메타는 결이 예, 다르다고 그래서 생각해야죠. 이거를 또 믿으면 안 된다. 예, 다 이렇게 제가 그렇죠. 생각을 예. 하고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촉을 딱 세워서 그렇죠. 한번 지켜보면서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과 유가가 이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5년물 국채 입찰 수요 부진에 따라서 네. 예, 채권 가격이 일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4.54%를 기록했습니다.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가 어제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3%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 유지를 아마 할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77달러에서 이제 WTI 기준으로 80달러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을 10% 보였다. 예,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PC 발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컴퓨텍스 2024가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또 올해의 AI PC가 또 어떻게 방향성을 가질 것이며 또 어떤 칩들이 새롭게 또 발표가 나올지가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이제 기조 연설이 좀 있어요. 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업별 소식 먼저 최근 이제 밈주식 얘기들을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게임스탑부터 한번 볼까요? 네, 게임스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만 주의 주식 매각으로 인해서 9억 3,300만 달러의 현금 확보를 했다. 이렇게 또 발표하게 되면서요. 주가가 장중에 35%까지 급등한 후에 결국은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조정을 일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게임스탑에 올라가니까 그 옆에 있는 밈 주식들이 너도 올라가니 나도 올라갈게. 이러한 모습으로 AMC도 대화를 AMC도 나누는군요. 주식들이. 그 AMC도 형님이 올라가니까 아우도 같이 가야죠. 그래서 AMC도 좀 올라가게 되고 뭐 그 외에 다른 뭐 다양한 밈 주식들이 또 변동성을 크게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이제 뭐 주식 매각으로 해서 현금 확보가 됐으니까 괜찮은 건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이제 급변하고 있고요. 또 밈주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딱 월가에서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뭐 아무리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도 또 야세 3배짜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은 3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게임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어디 질릴 때까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해봐. 한번 네가 경험을 해봐야. 근데 이거는 이제 어금니 물고 얘기가 됩니다. 해봐 한번 이렇게. 네 인생 망하는 거지 내 인생 망하는 거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게임스탑 봤고요. 드래프트 킹즈. 네, 다음 기업은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은요.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베팅 회사의 수익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법안을 포함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승인하게 되면서 주가가 11%대 이제 하락하는 이제 급락을 했죠. 자, 이렇게 보면서 다른 이제 스포츠 베팅 기업들도 뭐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뭐 드래프트 킹즈가 뭐 대표 또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US 셀룰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티모빌의 무선 사업과 주파수 자산의 30%를 44억 달러 인수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또 주가가 7%대 상승을 했고요. 저 계약은 내년 중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회사 측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가장 핫한 기업입니다. 인스메드입니다. 인스메드라는 기업인데, 뭐예요? 저도 이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이런 기업이 있었나라고 저도 봤는데, 만성 폐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인 브렌소카팁에 대한 임상 3상이 성공했다. 오, 폐질환. 이러다 보니까 폐암 뭐 그런 건가? 그래서 폐질환 치료제가 이제 임상 3상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110%대. 그러니까 장중에는 130%대까지 급등을 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어제 뭐 시장에서는 가장 또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또 인기 있는 주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사실까요? 그러니까요. 4분기 때 이제 FDA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뭐 국내 시장도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은 일부 또 폐질환 관련되어 있는 뭐 제약바이오 네. 기업들이 또 뭐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8%.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마 다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자, 체크 안 하신다니까. 어금니 물어야 되나? 네, 체크 안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다음 기업입니다. 아기오스 제약입니다. 예. 이것도 저도 처음 보는 요새 제약바이오 얘기가 참 많네요. 오늘요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 때문에 제가 몇 개는 조금 줄였습니다. 자, 안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뇌암 치료제예요. 이 뇌암 치료제 보라시데닙에 대한 15% 로얄티 권리를 15% 되는 로얄티 권리를 로얄티 파마에 9억 500만 달러에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열티 파마는 제약사겠죠? 맞습니다. 로얄티 파마는 제약사고요. 그래서 주가가 21%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티 파마에다가 이렇게 매각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라임 좋네요.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모멘텀이 지속에 따라서 주가가 7%대 상승했다. 뭐 6%대 상승했죠. 6%대 상승했고요.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의 XAI가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구축에 있어서 10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이용할 것으로 발표하게 되면서 10만 개. 10만 개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큰 폭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에어비앤비.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어비앤비는요, 웨르부시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1%대 상승했고요. 향후 이제 강력한 여행 수요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매력적인 진입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항공사에서 사실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여행에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뭐 여러 이런 숙박 관련된 기업들, 또 항공사, 그 외에 여러 이제 여행 뭐 부킹홀딩스나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번 여름에 대한 여행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약간의 좀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입니다. 미주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3%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익 성장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고 있고, 사실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이나 뭐 카니발 같은 그런 기업들은 과거 공매도 트레이더에게 정말 인기가 있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좀 이 공매도 트레이더들에게 좀 벗어나는 분위기가 지금 월가에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미주에서 또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C입니다. C. 로이터 통신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요. 인도네시아입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이 C의 전재산 거래 플랫폼인 쇼피 그리고 라자다의 반경쟁 규정 위반 가능성 조사에 주가가 5%대 또 하락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기업들의 소식 확인해 봤습니다. 자, 채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하나씩 좀 열어볼 텐데 이게 장중에 이제 소비자들이 신뢰 지수가 좀 높아지면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 맞아요. 하고 이제 국채 금리는 조금 내려가나 싶었는데 입찰이 또 부진했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사실 지표로만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경제 지표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메인 지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 주택 가격 지수도 예상치보다 뭐 소폭이지만 상승하게 되면서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당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예상치가 96을 찍고 있는데 102를 찍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102,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경기가 낙관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이러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굿뉴스죠. 이건 너무너무 좋은 뉴스이기도 한데 지금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뉴스가 다시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2시, 1시 반 좀 지나서 2시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큰 폭의 지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지수 하락을 또 이끌었던 경제 지표가 바로 5년물 국채 입찰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전 대비해서 좀 크게
0.1% 정도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이 또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10년 국채 금리도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채권 가격이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 자,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로 도배가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이슈 아니고 그냥 이제 데이터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약간 재미로 좀 보는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오늘 시장만 제외하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 이제 하나의 시총이요. 지금 어떤 기업을 합친 시총과 맞먹냐를 네. 봤을 때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 AMD, 인텔, IBM을 다 합친 와. 이 시총,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기업들의 시총을 전부 다 합친 이 시총이 엔비디아 시총입니다. 젠슨왕님 와. 30배 불었다면서요? 예, 네, 참 좋겠네요. 정말 엄청난 제가 이거 보면서 네. 저는 이제 눈을 약간 의심했어요.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를 합쳐도 그러니까요. 넷플릭스를 넘을 것 같은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기업들도 AMD와 네. 인텔과 IBM까지도 합쳐도 엔비디아와 맞먹는구나. 이러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약간 조금 더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랑요. 아마존과 테슬라를 합친 것보다 엔비디아가 더 큽니다. 시총이. 아마존과 테슬라를 합친 것보다 엔비디아가 더 커요. 그래서 야, 엔비디아가 오늘 지금 상승한 거 따지면 네. 더 커졌죠. 그렇죠. 네, 더 커졌습니다. 지금 뭐 애플이랑 뭐 거의 뭐 비등비등 하는데요. 그렇죠. 예, 애플과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이거 애플도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번 컴퓨텍스가 만약 예를 들면 정말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물론 뭐 컨퍼런스 콜보다 뭐 더 좋은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만약에 더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애플을 한번 똑똑거리지 않을까, 문을 한번 두들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가뿐하게 왜냐면 이번에 또 액면 분할, 주식 분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수요가 그렇죠. 몰리면은 예, 이제 개인 수급이 투자자들이 또 몰리면, 붙을 수 있고. 예. 하지만 이제 6월 10일 날에 있는 또 WWDC가 있으니까 그때 또 애플이 또 방어를 할까? 뭐 이러한 뭐 시장의 예상이 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만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발표했던 이전에 나왔던 요 지표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예, 그만큼 지금 여러 AI에 관련된 또는 미국 경기에 관련된 뭐 많은 이제 기대치가 지금 뭐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다 보니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찍었다. 네. 이만큼 어찌 보면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높은 부분은 우리 옆집 할머니, 우리 옆집 할아버지도 주식이 좋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우리가 조금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어찌 보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뭐 일단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은 경기 전망에 따라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데이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의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라고 해요. 예, 미국의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토네이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고를 내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토네이도가 뭐 우후죽순 뭐 무분별하게 막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따른 이제 뭐 보험회사들은 또 이렇게 먹고 산다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또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미국 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여름 때 되면은 여러 허리케인부터 해서 토네이도 여러 이제 피해가 이 남부 지역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맵이 나와서 제가 뭐 재미로 하나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저 반도체 섹터가 이제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반도체 섹터가 거의 뭐 에너지 섹터만 빼고 거의 나홀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이미 닷컴 버블 수준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차트가 있어서 제가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시게 되면 닷컴 버블 때 찍었던 정말 이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닷컴 버블 수준까지 네. 지금 도달한 그러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반도체 섹터 상승만 보게 되면은 지난 2년만 봤을 때 네. 85% 상승했어요. 지난 2년만 봤을 때 S&P 500은 35% 상승했고요. 반도체 섹터는 85%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반도체 섹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닷컴 버블 수준까지 이미 다 올라왔다고 하니까 예. 또 이제 엔비디아가 1140불이고 나스닥이 17,000선 최초로 돌파하고 이거 뭔가 불안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예. 그 불안감을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게 예. 실적이고 한데 이제 실적에 대한 우리의 또 의심은 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 네. 보죠. 뭐 그렇죠. 같이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5월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네.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6월에서 8월. 예, 뭐 이거 시장이. 이 데이터는 제가 너무 뭐 기따갑게 맨날 가지고 네. 나온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미국에서 그만큼이나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도 통계 내보고 저렇게도 통계 내보고 뭐 많은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또 네. 제가 짤막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의 6월 달부터 8월 달 계절성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칸을 그냥 쳤어요. 네모칸을 쳤는데 과거 10년 동안에 봤을 때 뭐 지금 6월 달, 7월 달, 8월 달 좋은 흐름을 보였다. 특히나 7월 달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간 봤을 때 2014년을 제외하고 나서는 7월 달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6월 달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뭐 대선과 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올해의 흐름이 아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는 상태고요. 네. 뭐 앞서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뭐 지금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반도체 섹터, 뭐 그 외에 뭐 데이터 센터, 뭐 전력 기기, 그 외에 뭐 태양광, 뭐 여러 지금 이슈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이 통계만 봤을 때는 여름까지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라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S&P 500의 ETF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통 스파이 스파이. 많이 사시죠? 그렇죠. 예, 스파이를 많이 이제 사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스파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비중이죠. 예,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제 종목의 그 비중이 좀 다른 그런 흐름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진짜 올타임 하이입니다. 예, 새롭게 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RSP 자, 이 부분은 이제 동일 가중이에요. 예, 모든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여기 물음표가 있죠. 여기 물음표. 이거는 지금 올타임 하이가 아니란 얘기죠. 오르긴 올랐지만 예. 좀 덜 올랐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위 종목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고 상위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스파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 자, 이렇게 최근의 시장을 한번 트렌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스파이가 가장 그 규모가 크고 뭐 VO, 뭐 네. IVV 뭐 이런 다양한 ETF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뭐 이 관련한 세금이 좀 낮거나 수수료가 좀 낮거나 하는 거를 찾고 싶으시면 그런 것들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시가총액 가중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그런 빅테크 종목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상위권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ETF가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데이터 마지막 미국 증시의 최고 트레이딩 전략이 뭘까요? 네. 자, 미국 증시 최고 트레이딩 네. 전략이 그런 오늘 게 제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종가에 사고 시초가에 예. 팔아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자, 이게 요거 차트예요? 네, 비교?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1993년부터 이거를 통계를 낸 거예요. 네. 무슨 통계냐? 이 빨간색 선이요. 오버나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 가지고, 사이에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이라 보시면 돼요. 예, 애프터마켓과 프리마켓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남색은 장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중. 그러니까 이 주가의 상승을 하는 그 요인 자체가 애프터마켓과 프리마켓 그 사이에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정작 주가의 상승은 이 애프터마켓과 프리마켓에서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차트로 네.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뉴스가 장이 시작되고 나면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이제 그 주식 수익률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약간의 일부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과거의 전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이러한 흐름을 보이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종가에 사라. 종가에 살고 시초가에 팔아라. 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밑에는 제가 적었는데 나머지 시간대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많은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마켓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또는 이제 애프터마켓 때 실적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많은 주가의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 발표 시기에 따라서 이 미국 주식이 크게 변동성을 주는 그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네.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이분은 그냥 항상 비슷한 얘기 해가지고 저는 그냥 맞아요. 가만히 하는데 예. 또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이제 언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했는데 제가 좀 정리만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했는데 가장 시장에서 관심 받았던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 줄입니다. 아무도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좀 직역을 했는데 자, 아무도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제외했다라고 난 보지 않는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튀어오르거나 뭐 예상치 못한 그런 흐름이 보이게 된다면 금리 인상 카드가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은 뭐 대부분 제한적이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책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보시면 뭐 임금 상승률, 특히나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이 닐 카시카리가 늘 체크를 좀 했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은 2% 목표에 비해서 여전히 너무나도 견고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매파적인 그런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중립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뭐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이분의 이야기가 시장에 그 전에는 좀 심리가 예. 좀 불안불안할 때는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밤사이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는 컴퓨텍스 2024 세계 최대 PC 기술 무역 박람회. 여기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애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컴퓨텍스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뭐 사실 뭐 세계 최대 PC 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는가라는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컴퓨텍스 2024가 가장 또 관심을 받는 이유가 AI가 PC와 어떻게 접목이 됐는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칩을 또 개발을 했고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가가 또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그래서 지금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리사수가 또 나와서 오늘 이번에 첫 번째 이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행사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예, 제가 조금 일찍 가지고 나왔죠. 이제 미리 이제 우리가 알고 또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PC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신 기술 혁신 등의 정보 제공을 한다. 뭐 연설 통해서 또는 부스 투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행사의 6가지 주제는요. AI 컴퓨팅, 그리고 첨단 네트워크, 미래의 모빌리티, 그리고 몰입형 가상현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떤 혁신이 있는지, 이노베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사수가 올해 전시회에서 AI 시대 고성능 컴퓨터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프닝 기조 연설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차세대 AMD 제품 홍보도 같이 묶어가지고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라이젠 AI를 좀 이 제품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이런 루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뭐 그 부분은 우리가 6월 4일 날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 CEO 패트릭 겔싱어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2024년 인텔의 20A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뭐 차세대 이제 칩을 우리가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면서 네. 이 부분이 아마 컴퓨텍스 2024에서 내놓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6월 4일 날 또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퀄컴이죠. 퀄컴도 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이번에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 가장 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왜 관심이 있냐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 PC 탑재를 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퀄컴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컴퓨텍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인텔은 뭐 이러한 에로 레이크나 아니면은 루나 레이크 이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칩을 또 개발할 것으로 또 내놓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퀄컴도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에 관련된 스냅드래곤 X 시리즈에 대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떠한 벤치마크를 보일지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가장 또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겠죠. 예.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6월 4일부터가 이제 컴퓨텍스 2024가 시작되는 건데 그 이전에 6월 2일 날 라이브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연설을 통해서 AI 시대가 어떻게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지 공유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컴퓨텍스에서는 지포스 RTX 5090 그리고 5080 그래픽 카드를 공개할까라는 그런 루머까지도 돌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뭐 그때 가서 또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조 연설을 보게 되면 6월 3일 날 리사수가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4일 날 인텔의 겔싱어가 또 기조 연설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제 엔비디아만 독주를 했다면 다음 주에는 이런 이슈와 함께 다른 이제 관련한 기업들이 또 함께 좀 어깨동무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또 이제 엔비디아를 못 샀던 분들은 뭐 엔비디아를 살 수도 있지만 AMD나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손이 맞아요. 뻗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엔 또 엔비디아가 또 그 타이밍에 주식 예. 분할을 하기 때문에 예. 과연 또 다음 주에 이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또 반도체 칩 산업에 엄청난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한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 예, 지금 뭐 반도체 굴기는 뭐 중국 국가 차원에서 네.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산업이기도 하고 뭐 시진핑 정권의 뭐 최대하든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산업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행보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반도체 칩 산업에 47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6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이 추가 투자의 규모 자체가 기존 예상보다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베이징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로드맵을 통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5G 무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우리가 목표치를 잡고 우리가 가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베이징에서 빅펀드를 공식적으로 설립을 했고 향후 이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뭐 최근에 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물론 뭐 그 기술력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런 정말 앞서서 좀 따라간다는 표현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그 부분은 좀 길고 짧은 거 끝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행보가 뭐 심상치 않다. 자, 이 정도에서 뭐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 뭐 향후 뭐 어떤 좀 제품들이 나올지 또는 화웨이를 통해서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또는 AI PC에 대해서 또는 AI 칩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저께 일론 머스크 원래 이 이슈를 준비했었잖아요. 맞아요. 어저께 마지막에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XAI의 모멘텀이 어젯밤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래서 아쉬웠어요. 아쉽죠. 네. 예. 이건 이제 때가 지난 뉴스죠, 벌써. 그러니까 어저께 딱 했으면 그러니까요. 밤에 딱. 예, 빈티지 뉴스입니다. 네, 빈티지 뉴스 그냥 짤막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네, 한번 언급 이런 예. 거 하려고 했었었다. 예, 하려고 했었었는데 못했다 어저께. 시간 관계상 제가 못해드려서 요것만 이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강한 AI 슈퍼컴퓨터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AI 슈퍼컴퓨터가 XAI 챗봇인 구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오라클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해서 오라클과 협력 중이다. 이런 걸로 앞에다가 해주세요. 아, 이거를 이슈를. 참,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예. 네. 자, 빈티지죠, 이것도. 네, 이제. 빈티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가지고 예. 있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음. 혹시라도 어제 또 따로 자료만 보셨던 분들은 또 이런 뉴스도 있었구나 보셨을 수도 있을 것 어제 같아요. 자료를 보신 분들이 네. 한 50분 정도 되셨습니다. 50분. 네, 50분. 50명만 살아남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예.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데이터를 또 정리해 주시는 우리 월가의 뉴스레터 지킴이 YMG 박종훈 팀장과 오늘도 함께했고요. 내일도 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